오늘의 핫한 경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소상공인 업계는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경총이 이제 이 제기서를 제출하면서 A4 용지로 지금 17페이지에 달하는 사유서도 첨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제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긴 사유서를 첨부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사유서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10.9%가 인상된 시급 8,350원은 무리다 이런 주장인데 상위가 사실 대기업들을 주로 대변했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변한 적은 없는데 여기에 그렇죠. 주요 골자 가운데 하나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한 70% 이상이 이 정도면 생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경총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도 대변하고 나선 건 정말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안 된 것도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경영계가 불참한 가운데서 10.9% 인상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불참한 명분 자체가 사실은 이 차등 적용을 허용해달라 하는 요구를 했는데 공익위원과 이제 근로자위원 측에서 거부함에 따라서 불참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확정이 됐던 거죠. 내심은 지난해 16% 이상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외형적으로 명분상은 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안 된 것, 거부된 것을 불참의 사유로 삼았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금액 자체보다는 이제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보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설명이신데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고용노동부가 지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까지 어떤 절차가 나와 있습니까? 전례 자체는 없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 이제 재심의를 건의하게 됩니다. 이 심의위원회에 8월 5일 이제 만약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확정돼서 고시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청와대는 오히려 이제 경영계 쪽의 입장을 수용해서 많이 이제 반영하자는 쪽인데 반해서 최근에는 역설적으로 이 고용노동부가 강경했거든요. 네. 이 근로자 측 입장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재심의 건의를 받아들일지 이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지금 약간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부담스러운 거죠. 주제거든요, 이게 사실. 예. 네. 그리고 이제 한편 소상공인 연합회죠. 내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을 합니다.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이들의 입장인데 지금 청막농성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입니다. 그럴 조짐인데요. 사실은 안타까운 게 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때부터 을들의 전쟁이 전개되는 거 아니냐.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최근 경제 상황과 일자리 상황에서 이제 그야말로 골목 끝에 몰려 있는 경우니까 을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 혹은 여론이 바라는 바는 이런 을들의 전쟁을 이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장해서 다른 뭔가를 얻겠다는 얄팍한 술술 수는 거는 이제 아마 국민들이 용납치 않을 테고요. 다만 이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이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방안을 발표하긴 했는데 너무 개별적이고 산만해서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주변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정부가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소장님이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현실적일까요? 네, 이제 편의점 업계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보면 가장 큰 걸 이제 임대차 보호에서 찾고 있어요. 임대료가 워낙 많이 오르고 5년간 장사를 하고 나면 장사를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이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쫓겨나게 되니까. 그래서 10년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검토 중이다 그럽니다만 그래서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 또 하나 아주 적극적으로 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게 카드 수수료 문제죠. 지난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일부 언급은 됐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페이라 그래서 신용카드라든가 중간을 제외하고 바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자의 계좌에서 돈이 들어가도록 하는 이런 걸 만들겠다 그랬는데 조금 너무 오래 걸리는 얘기 같아요. 네. 지금 워낙 다급한데 카드 수수료 문제가 편의점 같은 경우 2.5% 가까이 되니까 다급한 상황에서 너무 한가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임대차 보호법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이런 굵직굵직한 비용 구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달라는 게 이분들의 입장이죠. 네, 사실 이런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라든가 뭐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최저임금인데 또 해결책은 약간 좀 직설적이지 않다, 직접적이지 않다, 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4,800만 원 월 매출 하거든요. 편의점 네. 같은 데를 예로 들면 한 달 아르바이트생 4명을 쓸 경우 한 360만 원 정도 3명, 4명 이제 지불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사에 대한 수수료, 또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을 합치면 거의 500만 원을 넘어서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같이 논의해야지 최저임금 문제만 예를 들어서 10.9% 인상이 철회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혀 논점과 맞지 않다. 저는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지금 우리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늘어나서 장사가 잘 안 되는 저성장 상황에서 성인병 환자가 됐다. 이 구조적인 문제. 그런데 링거 한 방 맞는다고 다 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습관이라든가 운동 체질 같은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이 모든 것의 원흉인 양 이렇게 부각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좀 정합적인 대책에 좀 가깝게 내놓으려고 한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이제 3조 원을 돈을 풀겠다. 그런데 이제 정작 영세 상인들이 얼마나 신청을 할지 또 미지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재정정책으로 정부가 어떤 돈을 풀 때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만은 이런 걸 잘 알고 잘 활용하는 주체들만 그 혜택을 받아요. 네. 정작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만 주변에서 구멍가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의 혜택을 잘 못 받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설령 그런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번거로우면 에이 그 시간에 내 장사하고 더 하고 말지 하는 기분으로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이제 액수만 정부가 얘기하지 않고 이 배수로로 물길이 정말 흘러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그 현장 실사하는 게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이 재정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정부가 다음 달 또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게 너무 어떤 당장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미봉책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 걸리는 한가한 얘기들 이 두 가지 분야라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또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부분,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을 할 거냐. 지금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는 3-3-3-4 비율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편의점 본사, 정부 그리고 이제 사업자 이렇게 셋이 나누자 이런 입장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울분을 잠재우되 대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영업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예. 선진국 어디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니까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 혜택이 이제 집중이 돼야지 문을 닫아야 되는 데까지 살리는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 점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사실 이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일자리 문제하고도 지금 직결이 돼 있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은 지금 청년들의 단순 노무직 비중이 200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이 일자리에도 좀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런 표현도 씁니다. 이제 노동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네. 사실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기존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만 보호하고 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시장 기능에 빗대서 보이는 발이 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최저임금도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늘 문제의 본질은 아닌 거고 대신 이제 우리 기업들의 고용 성향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뭐 기계나 기술이 대신해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2010년 같은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장사 잘하고 돈 많이 쟁여놓은 해였는데 사람을 많이 뽑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바꿀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보이는 발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서는 안 되죠. 아직 뭐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